네, 안녕하세요. 저는 런드리 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요리 학원에 대해서 네, 저만의 원정기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요리라는 게 저한테는 생소하면서도 자취하면서 많이 해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요리 학원을 한번 다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배울 거면 좀 더 체계성을 가지고 자취 요리와 그냥 전반적인 요리 실력을 향상을 위해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 루틴에 조금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네, 요리 학원을 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스스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고 또 좀 체계적으로 이 요리 재료들과 다른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만의 로드맵을 그렸었었는데요, 당시에. 일단은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집에서 복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이정표가 될 만한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요리를 하면서 중식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만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딤섬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 그러면은 중식이 나한테 좀 더 재밌고 좀 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요리 학원을 등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총 두 가지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하나는 이제 정말 베이직한 쿠킹 클래스였고, 한 클래스당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다양한 요리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같이 취미로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가끔 가다 보이는 스트리머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설치해 놓고 자신이 요리하는 거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유튜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요리에 뜻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기본 클래스를 저는 한 쪼개서 22번을 들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나가도 쉽게 지치는 직장인 체력이라서 2번씩 나가서 아마 한 3, 4개월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길러진 이후에 중식조리사 자격증 클래스가 있어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거의 음식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시연을 하고 1시간에 2가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팁이랑 그 루틴을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를 받으면 되고요.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셰프 커리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요리 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기본 쿠킹 클래스에 비해서 좀 더 눈매가 사납고 전투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각자 요리를 하다 보면은 서로 신경 쓸 시간보다는 제한 시간 안에 이 요리를 끝낼 수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요리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기본 클래스부터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쪽 클래스는 좀 더 전투적이고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날이 서 있는 편이었습니다. 한 클래스에 4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2시간 정도는 시연이 이어지고 나머지 2시간은 실습이 이어집니다. 기본 쿠킹 클래스는 날짜마다 조금씩 메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이나데이에 있는 동파육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등록 수 중에 하나를 차감해서 이 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여를 해서 이틀 전까지 캔슬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은 그 횟수는 무조건 차감이 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간단하게 돈가스로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돈가스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끝까지 구워내는 거와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기름이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꽤나 재밌는 요리였었고요.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클래스들이 여기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했었던 건 싹해동이었는데 연어를 자르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어가 흐물흐물 거리는 만큼 칼로 싹 밀어서 잘라줘야 되는데 칼질이 서툴러서 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마라탕 같이 이런 인기가 있는 메뉴들은 등록하기 2주 전부터 벌써 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하는 거와 같은 경쟁이 좀 펼쳐지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건데 저는 네, 아무래도 사진을 잘 못 찍기 때문에 옆에서는 이제 마제소바 예전에 만들었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는 탕수육, 그다음에 옆에는 라조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봤듯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거는 요거를 했을 때는 네, 좀 더 삐뚤삐뚤한 저의 그 칼질이 느껴지고요. 중간에 있는 탕수육은 강사분께서 아직 칼질이 많이 서투니 집에서 좀 연습해라라는 피드백을 좀 주셨었고, 옆에 라조기는 이제 제가 들은 지 한 3개월 정도 된 뒤에 했더니 이제 좀 뭔가 자화자찬을 하자면 이제 좀 뭔가 요리다운 요리를 하게 됐네라는 스스로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중식조리사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조리사는 일단은 20가지의 요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이 메뉴 중에 무작위로 2개가 선출이 돼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좀 기도를 해야 되는 편이 있었는데 양장피가 제일 어려운 메뉴입니다. 왜냐면 칼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요. 보시다시피 플레이팅도 점수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써는 시간과 옆에 겨자 소스 만들고 부추 썰어서 고기까지 구워야 하는 그 시간을 30분 안에 해야 되면서 동시에 다른 요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양장피 잡채와 다른 메뉴가 무엇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중식조리사의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 때 이것만 나오지 마라 하고 나머지를 연습해 갔는데 저는 머피랑 친구라서 양장피가 나와서 네, 아쉽게도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메뉴 양장피랑 이 바스 요리 둘 중 하나가 나왔었는데 바스는 성공했는데 양장피를 마무리를 못해서 네,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그나마 쉬운 거는 이 새우볶음밥과 마파두부가 제일 만만한 요리입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 기억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중식조리사를 참여할 때는 이 도구를 지참을 해야 되는데요. 중식도 여기 보시듯이 좀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무겁고 무서워 보이는데 나중에는 이것만큼 채소를 잘 자르는 칼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흰색 복장을 착용해야 되는데 학원에서는 빡센 교사분 같은 경우는 요거 착용 안 하면은 좀 주의를 심하게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시험 분위기와 같이 유지를 하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준비물을 꼭 같이 참하고 클래스에 참석을 해야 교사분이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잠깐 그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저희가 음식을 1시간 안에 만들고 총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 메뉴 중에 2가지가 무작위로 선출이 되고요. 사람마다 메뉴는 다를 수도 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가 같았었습니다. 이 100점 만점 중에는 당연히 음식 위생에 대해서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은 생고기를 썬 곳에 갑자기 야채를 올려놓고 썬다는 게 적발이 될 경우 교차 오염의 위험이 있어 바로 실격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양장피를 만드는데 양장피에서 들어가지 않은 재료, 예를 들자면 해파리가 이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쿠킹 학원을 다니면서 연습을 할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만두를 좋아하니까 만두를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리기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만든 버전 1은 네, 좀 많이 보시는 것과 같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많이 갈라지고 뭔가 전분도 이상하게 돼 있고 일단은 많이 서투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쪘을 때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맨 이 끝부분이 되게 딱딱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리학원 끝마치고 조금씩 물어보면서 팁을 받고 조금씩 개선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뭐 많은 버전이 지나고
버전 3가 됐을 때는 이제 조금씩 만두다운 만두를 만들게 되었지만 아직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만두피는 아직도 사왔고 이 만두소는 직접 만들었고 좀 더 얇은 피를 써봤습니다. 기존에는 좀 두꺼운 거라서 이 끝부분이 혹시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였는데 역시나 그 문제는 재발했습니다. 이 실온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입천장을 다칠 수 있는 정도로 딱딱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두소 양을 조절 못해서 보시면은 되게 쉽게 터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리학원 가서 조금씩 물어보고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한 결과 이제 조금 더 만두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요리에 손이 익어서 이 만두피를 스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두피도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레시피도 제가 스스로 이제 요리학원 강사분들이랑 얘기하고 발전시키면서 만두피에 있는 수분이 달아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네, 오일을 조금씩 넣어보면은 좀 그게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더니 조금씩 이 촉촉한 수분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만두피가 너무 두꺼워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게 단점이었고 아직도 살짝 남은 이 끝부분의 식감이 아직도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 실험을 쭉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딤섬에 좀 더 가까운 모양으로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이제 당연히 집에서 만들 수 있었고 감자 전분의 점성을 이용해서 한번 딱딱함을 잡아보자라고 실험을 했었고요. 감자 전분과 강력분을 섞어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강력분은 이 글루텐 함유량이 일반 밀가루보다 높아서 물을 넣어주면 바로 쉽게 붙고 그 성질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의 과학 지식처럼 활용을 해서 실험을 했었고 이제는 저울 같은 걸 통해서 각 만두피의 양을 일정하게 해서 다듬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좀 더 크기가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정복하지 못한 거는 이 끝부분이 아직도 계속 딱딱하게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점차 저도 만들면서 개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팁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요리 재료들을 준비하는 방식과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기랑 야채랑 같은 도마에서 하면 안 되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게 교차 오염 때문이라는 거를 좀 더 알게 되면서 채소를 먼저 썰고 한번 씻은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올려서 썰어보자 이런 이 위생관념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요. 물기가 있으면은 당연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디테일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리를 하다 보면은 장을 많이 보러 가는데 채소값이든 어떤 저희 식품값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서 이런 게 생활에 지장을 크게 미쳤구나. 제가 일반적으로 다녔던 루틴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도 해커톤 아이디어를 좀 창출해냈는데 아쉽게도 해커톤까지는 이어지진 못했네요. 이런 디테일도 알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쿠킹 타임을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썰고 고기를 썰고 하는 시간이 저는 아직도 오래 걸리지만 빨리빨리 이것도 최적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어떤 걸 먼저 해서 어떤 거를 하면은 그게 하는 동안 뭐 멀티스레딩처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루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도 요리를 계속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걸 하는 동안 다른 거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노하우를 터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봤었던 몇 가지 관찰 사항이 있었다면은 일단은 이 발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그걸 겪고 계셨고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조리화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식업이나 이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조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체 공학적 설계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만들었었던
슬리퍼나 아니면은 신발을 통해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사봤었는데, 네,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조리복이 또 브랜드가 여러 개 있다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가볍고 방수가 있고 또 쿨링까지 잘 되는 그런 엣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타일까지 감미를 한 그런 조리복도 팔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수요층이 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간 조율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요리에 관련한 매거진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간 식당이라는 한국 외식 정보라는 곳에서 매월 발행하는 게 있었고요. 매거진 B를 만드는 그 회사가 그 배민과 협업을 해서 매거진 F라는 네, 잡지를 만들어 발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커리인데 제가 재밌게 봐가지고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요리학원 원정기 플러스 저희 개인 얘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